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보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가드 돔9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돔9은 체크포인트 솔루션 이름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CSPM 솔루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이고요. 오늘 주된 내용은 온보딩에 관련된 내용이 첫 번째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체크포인트 CSPM 솔루션을 가지고 어떻게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가시성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돔9에 대해서 아키텍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크포인트 돔9 CSPM 솔루션은 사스 기반의 플랫폼으로 제공이 됩니다. 즉 하드웨어라든지 어떤 온프라미스적인 어플라이언스가 필요 없이 사스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메이저 클라우드 벤더, GCP라든지 애저라든지 AWS,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최근에 쿠버네티스 이렇게 총 4개의 클라우드 플랫폼과 API를 통해서 연동 가능한 그런 제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이전트 리스라고 되어져 있고요. 해당하는 내용은 그 쿠버네티스는 제외한 그런 그 메이저 클라우드 벤더 3가지에 대해 에이전트 리스로 제공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쉽고 간편한 설정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사스 기반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온보딩을 통해서 바로 어떤 자산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리고 수집된 자산에 대한 콘피그라든지 그리고 이제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히파라든지 어떤 그 컴플라이언스적인 항목을 바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쉽고 간편한 설정이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 돔9이 우선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포탈이 제공이 돼서 포탈을 통해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핸들링을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데, API 기반으로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API 기반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긁어오고 혹은 API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밀어 넣어서 돔9에 대한 설정을 변경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지원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이렇습니다. 애저, AWS, 그다음에 이제 GCP, 그리고 최근에 쿠버네티스. 쿠버네티스는 이제 온프라미스 쪽,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쪽 이렇게 양쪽 다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돔9 모듈은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자산 관리 쪽이겠죠. 보시면 이제 클라우드 인벤토리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API를 통해서 무언가를 어떤 정보를 긁어오겠죠. 해당하는 정보는 EC2라든지 LB 시리즈라든지 람다라든지 혹은 네트워크 정보, 시큐리티 그룹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LCL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API를 통해서 읽어드리고 다 자산을 제공을 하는 거죠. 자산 수량을 제공을 하는 거죠. 각각 수량은 어떠한지, 어떻게 세팅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해당하는 세팅에 대해서 컴플라이언스에 얼마나 충족을 하는지 내용이 이제 클라우드 인벤토리와 이제 3번에 해당하는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은 시큐리티 그룹이 어떻게 서로 상호 연결이 논리적으로 되어져 있는지, 혹은 VPC가 어떤 특정 리전에 여러 개가 띄어져 있는데 해당하는 VPC들은 어떻게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네트워크적인 가시성을 제공을 하는 게 가장 주요한 내용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IAM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특정 IAM 유저의 어떤 권한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권한이 필요로 하다라고 한다면 1시간 혹은 2시간 이렇게 선별적으로 필요한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별도의 서드 파티가 아니고 저희 그 돔9 그 앱을 통해서 해당하는 시간만큼 그리고 원하는 권한에 대해서 승인을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그 기능이 메이저 기능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로직이라고 하는 저희 그 체크포인트 용어인데요. VPC 플로우 로그, AWS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VPC 플로우 로그와 이제 클라우드 테일 로그를 가져다가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죠. 어떤 소스, 어떤 데스티네이션에 통신이 오고 갔는지, 그리고 오고 간 패킷의 사이즈는 어떤지에 대한 마치 방화벽과 같은 그런 그 로깅 정보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클라우드 테일 로그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EC2에 대한
뭐 생성이 언제 되었는지, 삭제가 언제 되었는지, 해당하는 EC2가 언제 오토 스케일링이 되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도 뭐 제공이 가능하고, 그리고 어떤 유저가 어떤 IP에서 언제 돔라인 혹은 뭐 AWS에 접속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 해당하는 IP는 악성이 아닌지에 대한 내용이 제공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굉장히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그 포탈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저희 돔라인 첫 번째 접속했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오버뷰 화면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AWS 13개, 애저 6개, 그리고 GCP 9개 이렇게 연동된 그런 계정이 연동된 수량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밑에는 Protect Asset, 그리고 네트워크 폴리시, AWS 인스턴스와 이제 ELB, ALB 뭐 이렇게 이제 람다의 개수도 이렇게 나오고 RDS에 대한 자산에 대한 수량이 이렇게 오버뷰 형태로 제공이 되는 첫 번째 화면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가운데 보면 어떤 그 컴플라이언스적인 뭐 주의 깊게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되는 어떤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대시보드를 이렇게 커스터마이징해서 보여주는 그런 화면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로 제가 세팅을 했는데 ISMS-P에 대한 세팅을 하나 했고, 사실 뭐 과거 버전이지만 K도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PCI DSS와 이제 HIPAA 이렇게 4가지를 세팅을 해놓고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뭐 이렇게 숫자가 많이 있어요. 뭐 257, 59, 58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뭐 컴플라이언스 중에서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아이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수량 파악을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S3 버켓에 대해 로깅이 활성화되어져 있는지, 혹은 뭐 해당하는 버켓에 대해서 뭐 인터넷에서 뭐 누군가가 무분별하게 접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되는 항목을 이렇게 커스텀 대시보드를 통해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SM 매니지먼트라는 탭을 클릭을 했고 클라우드 어카운트라는 탭을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연결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 돔라인 포탈과 연계된 그 AWS 계정이 이렇게 그 필터링 되는 그런 화면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A, 수킴, 그리고 뭐 AWS 그 프로덕트, 그다음에 뭐 스테이지 이렇게 각각 나와져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AWS 계정이 연동이 되었고 이렇게 각각 클릭을 해보면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연동된 권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뭐 리드 온리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뭐 다른 계정을 클릭을 해보면 뭐 풀 프로텍션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해당하는 내용은 저희가 뭐 뒤에 설명을 제가 드릴 겁니다. 뭐 2가지 형태로 구축을 온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드 온리로 하거나 혹은 리드 앤 라이트 이렇게 2가지 형태로 선별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크게 봤을 때 계정별로도 그렇게 리드 앤 라이트 이렇게 권한을 줄 수도 있겠지만, 계정 안에서도 특정 자산에 대해서 혹은 특정 시큐리티 그룹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리드 온이라고 되어져 있고, 가운데는 이제 풀 프로텍션이라고 되어져 있고, 맨 우측에는 리전 락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렇게 선별적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각각의 자산에 대해서 어떤 자산은 리드 온리를 가지고 정보를 게더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완이 된다 라고 했을 때 리드 온리를 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고 이제 풀 프로텍션을 가지고 어떤 쓰기 권한, 뭐 예를 들자면 뭐 시큐리티 그룹에 대한 편집을 돔라인을 통해서 중앙 관리하겠다, 혹은 어떤 자산에 대한 변경 내용을 돔라인을 통해서 중앙 관리하겠다라고 했을 때 풀 프로텍션 모드로 이렇게 선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산에 대한 필터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뭐 에셋 타입별로 혹은 뭐 클라우드 그룹별로,
그리고 이제 자산에 대한 종류별로, 그리고 리전별로, 네트워크별로 이렇게 필터링 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어떤 자산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끔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자산을 어카운트를 하나 클릭을 하고 특정 어카운트를 이렇게 필터링을 하면 지금 AWS 프로덕트, 그러니까 특정 계정에 속해져 있는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AWS 시큐리티 그룹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간략하게 이렇게 IP 정보가 나오죠. 뭐 물론 트리 형태로 되어져 있어서 뭐 클릭 해서 이제 깊게 들어가게 되면 뭐 어떤 자산이 어떤 IAM 롤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어떤 뭐 폴리시에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인스턴스가 어떤 시큐리티 그룹에 적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셋 타입을 클릭을 하고 AWS 인스턴스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인스턴스만 이렇게 쭉 볼 수가 있게끔 필터링이 되고, 또 특정 인스턴스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인스턴스에 대한 세부 내용이 이렇게 제공이 되죠. 적용이 된 시큐리티 폴리시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면 뭐 인바운드라든지 아웃바운드라든지 이런 정보가 전부 다 제공이 되고, 그리고 어태치 버튼을 통해서 시큐리티 그룹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편집 또한 가능합니다. 뭐 물론 풀 프로텍션, 라이트 권한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해당하는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IP 정보도 이렇게 보이게 되죠. 뭐 서브넷 네임도 이렇게 나오고, 맥 어드레스 정보도 이렇게 제공이 되고, 이렇게 해당하는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IAM 롤, 그러니까 폴리시죠. 폴리시가 이렇게 또 정보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해당하는 인스턴스가 어떤 클라우드 테일 로그에 뭐 특정 로그가 찍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벤트 액티비티, 뭐 지금 현재는 뭐 온보딩이 안 돼서 보이진 않지만 이쪽 탭에서 이제 표기가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당하는 인스턴스가 어떤 특정 컴플라이언스의 리뷰를 한번 당했다라고 한다면 각각 항목에 대한 뭐 위배 혹은 뭐 패스된 내역이 이렇게 제공이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프로퍼티를 누르게 되면 조금 더 세부적인 자산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자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온보딩 탭을 클릭을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4가지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AWS, Azure, 그다음에 이제 구글, 이제 쿠버네티스 이렇게 4개를 제공을 하고요.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좌측에 리드 온리 권한, 우측에는 리드 앤 라이트, 이렇게 get start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드 온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좌측에 있는 이 get start 버튼을 누르면 되고, 우측 버튼을 누르게 되면 리드 앤 라이트 권한을 가지고 연동하는 그런 형태로 온보딩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온보딩 프로세스가 저희가 가이드가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AWS 로그인을 해서 뭐 IAM 서비스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폴리시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해당하는 폴리시에 어떤 특정 권한을 집어넣고, 해당하는 권한은 제이슨 파일로 집어넣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어떤 제이슨 파일에 대해서 복사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연동 간에 필요한 제이슨 파일이 이렇게 복사 붙여 넣기가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 안에 또 유심히 보게 되면 돔라인이 어떤 온보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폴리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지금 보는 이 제이슨 같은 경우는 이제 리드 온리에서 이제 필요한 어떤 폴리시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이 제이슨은 라이트 권한에 필요한 그런 권한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제이슨을 붙여넣기를 하고 어떤 뭐 롤이라든지 폴리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면 어카운트 아이디와 익스터널 아이디 그리고 이제 롤에 대한 ARN을 연동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Next, Finish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주 기본적인 돔라인 연동이 이렇게 완료가 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완료된 예가 지금 맨 위에 있는 뭐 A 그다음에 언더바 수킴이라고 하는 계정이 제가 사전에 연동을 해놨고요. 지금 보여드린 그 연동을 통해서 자산 정보 그리고 해당하는 자산 정보에 대한 이제 컴플라이언스 룰에 대비해서 이제 백분율로 준수율을 제공을 하거나 그런 내용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뭐 클라우드 테일로그라든지 뭐 VPC 플로우로그라든지 이런 어떤 정보를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정보를 그 체크포인트 CSPM을 통해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계정을 또 클릭을 해서 연동을 금방 보여드렸던 거의 유사한 그런 스텝을 밟아 나가서 연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동이 끝나게 되면 클라우드 안에 있는 뭐 VPC 플로우 로그를 게더링을 하고 그리고 클라우드 테일 로그를 게더링을 해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 출시가 정상적으로는 안 됐지만 저희 하반기에 지금 예정인 서버리스 쪽도 뭐 비슷한 형태로 온보딩이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온보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클래리티라고 하는 탭을 통해서 네트워크적인 가시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클래리티를 클릭을 해서 지금 AWS PROD 같은 경우는 특정 AWS 계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해당하는 계정에 지금 5개의 리전이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리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예, 특정 리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리건이라고 하는 리전에 VPC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 이렇게 뷰가 제공이 됩니다. 예, 이렇게 뷰가 제공이 되죠.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확장을 시켜보면 각각 VPC가 존재하고 해당하는 VPC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트리 형태로 또 특정 VPC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메인 데모 VPC라고 하는 부분을 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그 시큐리티 그룹 기준의 뷰를 제공을 한다거나 혹은 에셋의 기준으로 뷰를 제공을 한다거나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네트워크적인 가시성에 대한 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큐리티 그룹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시큐리티 그룹들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 여기 보시면 external zone과 DMZ 그리고 partially open 그리고 이제 internal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시큐리티 그룹 그죠? 그 안에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 뷰가 제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우측에 제공이 됩니다. 어떤 인바운드 룰과 어떤 아웃바운드 룰을 그 보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하는 시큐리티 그룹에 어떤 인스턴스가 적용을 받고 있는지 여기 보시면 파란색 라인과 그리고 이제 노란색 라인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노란색 라인은 어떤 그 데이터가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파란색 라인은 데이터가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그런 방향을 제공을 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가시성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미스컨피규레이션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물론 이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도 뭐 굉장히 좋은 부분이겠지만 해당하는 데이터 흐름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디자인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파악을 하고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죠. 수정을 해서 내가 최초에 디자인한 대로 그리고 이제 보안성 검토가 완료된 대로 이렇게 다 수정해 나가게끔 뷰가 제공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포스처 매니지먼트 쪽이고요. 저희 체크포인트 CSPM에서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컴플라이언스 룰셋이 13개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ISO 27001과 그다음에 뭐 CIS 포메이션이라든지 뭐 히파라든지 뭐 PCI DSS라든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게 13개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 그 코리아 지사단에서 지금 그 최근에 ISMS를 룰셋을 출시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한글로 필터링을 해보면 ISMS-P라고 되어져 있고 뭐 KISMS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 지금 그 최근에는 P를 받으시죠. 그렇죠? 근데 P가 결국에는 K에서 온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점검 항목에 대한 아이템 넘버링만 변경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P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예, 지금 돔라인에서 제공을 하는 그 룰셋은 193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을 보자면 사실 ISMS 항목에서 뭐 관리 체계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뭐 보호 대책 내용이라든지 뭐 개인정보 관련된 뭐 처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항목이 300개 이상이 있을 텐데요. 돔라인과 같은 솔루션을 가지고 해당하는 300개 점검 리스트 중에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느냐. 사실 그 부분도 관건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을 예, 잠깐 리뷰를 하자면 돔라인을 통해서 ISMS P에 대한 지원 점검 항목 커버 가능한 그런 내용인데 뭐 특징적으로 보자면 뭐 사용자 관련된 뭐 계정 관리라든지 뭐 사용자 식별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혹은 사용자 인증 관련된 내용 혹은 암호화 관련된 뭐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뭐 접근 통제 부분이라든지 응용 프로그램 접근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뭐 로깅 관련된 뭐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돔라인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린 그 193개의 룰셋을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신 이 리스트에 대해서 점검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ISMS P에 대한 룰셋을 지금 최근 릴리즈를 했고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이 룰셋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ISMS-P에 대한 인증을 완료하신 고객사는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저희가 지금 몇몇 고객사에서 지금 그 ISMS-P에 대한 그 심사를 저희 돔라인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신 고객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3분기 혹은 4분기 안에 저희가 이제 좋은 레퍼런스가 보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고객 사례는 그렇고요. 해외 사례를 본다면 뭐 해외 쪽에는 뭐 ISO 27001 특히나 뭐 해당하는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돔라인을 통해서 이미 검증을 완료된 그런 그 어떤 사례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다 이렇게 한글화를 완료를 해놨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뭐 루트 계정에 대해서 뭐 멀티팩터 관련된 내용이 활성화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뭐 세부적인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나와져 있고 그리고 해당하는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리메디에이션이라고 되어져 있고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는지 그리고 해당하는 프로세스에 어떤 자료를 어떤 링크를 참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링크까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뭐 2.6.1, 뭐 2.5.5 이렇게 그 넘버링이 되어져 있는데요. 해당하는 넘버링은 ISMS-P에 대한 기준으로 넘버링된 그런 그 항목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예, 뭐 루트 계정 사용을 방지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0.0.0 대역에서 뭐 RDP에 대한 무분별한 어떤 접근을 허용하는지에 대한 점검 항목인데 이런 부분은 뭐 접근 제어 쪽에 속해져 있겠죠. 그리고 뭐 KMS 마스터키 관련된 암호화 내용도 컴플라이언스에 그 준비가 되어져 있고
해당하는 내용은 뭐 물론 암호화에 대한 그 어떤 컴플라이언스 충족 여부에 대해 제공하는 룰셋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최근에 저희 체크포인트 CSPM에서 ISMS-P에 대한 그 컴플라이언스 룰셋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예, P 기준으로도 되어져 있고 뭐 옛날 버전이지만 K 기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자면 한글화가 지금 완료되어져 있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트는 ISO 27001에 대해서 지금 한글화가 또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글화 관련된 내용이 사실 국내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보고 계신 이 콘솔 화면만 한글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점검이 완료가 되면 어떤 뭐 충족에 대한 어떤 내용도 이제 리포팅이 나올 거고 해당하는 리포팅이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슬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티가 갈 텐데 해당하는 노티도 한글로 전부 다 제공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대시보드가 이렇게 숫자로 100분율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히스토리가 이렇게 또 제공이 돼서 날짜별로 어떻게 그 충족하는 추이가 변화됐는지에 대한 내용도 제공이 됩니다. 뭐 히스토리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ISMS-P에 대한 히스토리를 하나 클릭을 했고요. 디테일을 누르게 되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뭐 지리적인 정보도 이렇게 표기가 되고 이렇게 뭐 그래프 형태로 뭐 심박도에 대해 뭐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충족률에 대한 내용도 이제 백분율 71.25%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테스트 총 항목은 지금까지 총 히스토리상 5,210번의 어떤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거기에 지금 3,712번의 어떤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내용이 충족이 됐고 나머지 약 2,000여 개는 2,000여 번의 그 테스트 횟수는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뭐 이렇게 각각 테스팅 항목이 제공이 되고요. expand 버튼을 눌러서 보게 되면 어떤 자산에 대해서 그 컴플라이언스를 분석을 했고 어떤 자산이 충족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엔티티라고 하는 게 자산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산에 대한 위치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그리고 해당하는 그 VPC 정보도 제공이 되고 그리고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서 뭐 예외 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예외 처리가 이렇게 또 버튼이 되어져 있어서 바로 예외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은 시큐리티 그룹입니다. 사실 뭐 저희가 자산을 게더링을 하고 뷰를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곳곳에 버튼이 있어요. 뭐 인스턴스라든지 시큐리티 그룹이라든지 그 탭 중간중간에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탭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지금 보시는 내용 시큐리티 그룹이고 특정 수킴이라고 하는 AWS 계정 안에 이렇게 시큐리티 그룹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예,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전체적인 오버뷰가 제공이 되죠. 예. 클릭하고 들어가면 정책을 이제 넣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프로토콜은 뭐 TCP, UDP 혹은 뭐 포트 번호 이렇게 커스텀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 AWS 콘솔에서 바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다이나믹 액세스라고 하는 부분은 일시적인 접근 권한을, 그러니까 네트워크적인 접근 권한을 주는 기능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 IP에서 특정 포트를 가지고 AWS라든지 혹은 뭐 다른 클라우드 뭐 플랫폼에 접근을 해야 된다. 근데 어떤 일시적인 어떤 접근 허용 권한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Get Access 버튼이 있고 뭐 1시간, 5시간, 10시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1시간 동안 특정 네트워크에서 어떤 접근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시적인 허용을 하겠다. 이런 기능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상에 사용되고 있는 IP에 대한 내용도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탭에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 리스트 관리도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로그라고 되어져 있는 탭을 통해서 VPC 플로우 로그를 바로 긁어올 수도 있죠. 뭐 필터를 보자면 소스 데스티네이션,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 그리고 이제 오고 간 트래픽에 대한 바이트, 프로토콜, 패킷 액션, 액션이라고 하면 허용됐는지 차단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 필터는 시간 단위로도 이렇게 되어져 있고 6시간, 그리고 특정 어카운트와 특정 리전, 그리고 특정 VPC, 그리고 특정 자산을 선택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플로우 로그를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포트를 예를 들자면 80번에 대해서 접속한 내용만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런 필터를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돌고 있는 화면이고 여기 보면 해당하는 로그에 대해서 Export to CSV라고 하는 버튼이 곳곳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을 바로 엑셀로 뽑아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바로 뽑아볼 수 있게끔도 되어져 있고요. 저희가 돔라인에 대한 기능을 사실 1시간 안에 설명드리기라는 사실 굉장히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또 로직이라는 탭이 있고 해당하는 로직 기능을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신 앞전에 보셨던 그 VPC 플로우 로그는 뭐 러 데이터 형태로 그렇게 쭉 나열된 뭐 방화벽 로그처럼 형태라고 한다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뭐 도식화된 그런 화면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malicious IP라고도 되어져 있고 뭐 DMZ의 어떤 특정 뭐 인스턴스가 되어져 있고 인터널에는 특정 또 VPC가 이렇게 인스턴스가 있죠. malicious IP를 클릭을 했더니 해당하는 외부 IP가 되겠죠. 외부 IP는 CNC 서버다, 혹은 피싱 서버다, 혹은 뭐 TOR 뭐 서버다 이렇게 평판 정보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특정 계정에 대해서 특정 시간에 대해서만 쿼리를 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해당하는 1시간, 그러니까 지금 최근 1시간에 특정 계정에 대한 로그를 이렇게 서팅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서팅을 했더니 또 포트 정보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탑 10으로 이렇게 또 제공이 되고, 그리고 허용 차단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그래픽하게 또 나오게 되고, 아웃바운드 룰과 인바운드 룰 이런 게 제공이 되고, 또 가운데 로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또한 러 데이터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평판DB가 제공이 됩니다. 평판DB란 뭐 IP에 대한 혹은 도메인에 대한 그런 평판이 되겠죠. 악성 여부, 뭐 CNC 여부, 혹은 해당하는 그 뭐 스캐닝 행위라든지 뭐 이런 평판 로그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필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악성 행위들을 탐지를 해낼 수가 있어요. 악성 IP와 특히 뭐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 악성 IP에 대한 통신 내역이 있는지, 혹은 뭐 인바운드에 대한 뭐 악성 트래픽 여부가 있는지, 혹은 뭐 크립토 마이닝에 대한 액티비티는 있었는지, 혹은 뭐 백도어 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필터가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의심스러운 CNC 서버와의 통신 내역을 이렇게 솔팅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7일 동안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솔팅을 할 겁니다. 이렇게 리스트가 쭉 나왔고, 해당하는 리스트에 대해서 특정 이벤트를 클릭을 했더니 그 안에 있는 뭐 소스라든지 데스티네이션이라든지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또 뭐 국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제공이 되고, 그리고 해당하는 뭐 평판 정보, 뭐 클래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죠. 그리고 멀웨어 패밀리라고 되어져 있는 그 정보도 제공이 돼요. 지금 보신 내용은 VPC 플로우 로그를 분석을 한 그런 내용이에요. 마치 방화벽 로그와 거의 뭐 흡사하죠. 그 대신 그 안에 패킷 사이즈라든지 혹은 IP에 대한 평판 로그가 제공이 되는 그런 화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실 화면은 클라우드 테일 로그에 대한 분석 내용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테일 로그에 대해서 이렇게 또 최근 7일 동안 발생한 이벤트를 긁어왔고, 해당하는 그 이벤트를 긁어왔더니 뭐 탑 뭐 유저라든지 탑 권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뷰가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뭐 어떤 특정 IP에서 해당하는 IP가 혹은 악성이었는지, 그쵸? 악성 IP에서 나의 지금 AWS 계정에 로그인을 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실패를 누가 했는지, 그러니까 로그인 실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로그인 실패를 몇 회를 했는지, 그리고 해당하는 그 횟수에 대해서 임계치를 준다면 뭐 3회 이상 혹은 5회 이상 혹은 10회 이상 로그인 실패를 했을 때 어떤 뭐 이메일 노티피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메일 혹은 슬랙을 통해서 그렇죠, 알람을 받아볼 수 있게끔도 세팅이 가능하고, 뭐 S3 버켓이라든지 혹은 뭐 EC2라든지 이러한 그 인스턴스에 대한 어떤 뭐 추이도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생성은 언제 됐는지, 삭제는 언제 됐는지, 오토 스케일링은 언제 됐는지, 혹은 어떤 IAM 유저가 어떤 폴리시를 가지고 어떤 액션을 했는지에 대한 리스트도 클라우드 테일 로그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이벤트 액티비티라는 탭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우측에 쿼리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CSPM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그런 쿼리로 이제 보시면 돼요. 뭐 VPC 생성된 이벤트를 탐지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뭐 네트워크 LCL에 대한 어떤 그 생성, 그리고 시큐리티 그룹에 대한 수정사항, 시큐리티 그룹에 대한 뭐 삭제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액세스 키에 대한 뭐 삭제 내용, 뭐 이런 것도 프리디파인 되어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IAM 롤에 대한 어떤 변경사항이라든지, 그렇죠, EC2 키 페어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뭐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어떤 뭐 권한 상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노티피케이션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저희는 그 클라우드 상에서
지원을 하는 그 심이라든지 뭐 SNS라든지 뭐 슬랙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혹은 지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로드맵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그 노티를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팅된 노티를 통해서 뭐 어떤 특정 컴플라이언스라든지 그리고 앞전에 설명드린 트래픽에 대한 이벤트 혹은 뭐 클라우드 테일로그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알람 설정을 하고 받아볼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CSPM에서 또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자산 카운팅을 지금 현재는 AWS는 EC2와 RDS만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zure는 VM과 SQL 서버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만 저희가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라이센스를 100에셋 기준 이렇게 100에셋을 한 카피로 저희가 그렇게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카피라고 하면 200에셋, 세 카피는 300에셋 이렇게 그 돔라인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라이센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자산에 대한 카운팅을 뭐 AWS 기준으로는 EC2와 RDS 이렇게 두 가지만 현재 보고 있어요. 즉 뭐 지금 뭐 람다라든지 LB 시리즈라든지 뭐 시큐리티 그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자산에서 카운팅을 하지 않고 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탭을 누르게 되면 그 참조할 만한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뭐 매뉴얼도 이렇게 링크로 제공이 되고 뭐 릴리즈 노트도 바로 돔라인 포탈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쵸 뭐 돔라인 서비스에 대한 상태도 바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또 탭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 뭐 GSL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든지 GSL은 저희 체크포인트 용어고요. 쿼리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돔라인을 통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가시성을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그 설문조사 그리고 이제 퀴즈가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